밤이 깊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솥이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돌석이는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댄 순간 돌석이의 입에서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멈춰버렸지요. 부엌 안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의 등뼈처럼 길게 굽은 것이 솥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붉은 것이 끓고 있었고 그 냄새는 고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밤, 이 문구멍 앞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한 사내의 이야기올시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진짜 괴물은 끝까지 모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난한 사내가 얻은 천하절색의 아내. 경상도 산골 쑥대머리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워낙 깊은 산 중에 자리 잡은 탓에 봄이 와도 볕이 늦게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돌석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찢어지게 가난한 사내였지요. 남의 논에서 품을 팔고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집이랬자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것도 기둥이 기울어 비가 오면 벽 안쪽으로 물이 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석이에게 어느 봄날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얼굴이 파리했고 옷은 낡아 헤어진 데다 발엔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이 어찌나 고왔던지 돌석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더군요. 그는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이나 먹이자 싶었다지요. 그런데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 저를 아내로 삼아 주신다면 남은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돌석이가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지요. 본가가 어디요? 집안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다 잃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워낙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키고 배고프면 먹이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여인이 돌석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소란이라 했습니다. 소란이는 신기하게도 무엇이든 잘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빼어났고 약초를 보면 쓰임새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된장 하나를 담가도 마을 누구보다 깊은 맛이 났지요. 가난한 집이었는데 소란이가 들어오고 나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돌석이는 그의 겨울 처음으로 쌀독이 바닥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남들처럼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돌석이는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듬해 여름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축이 죽어나가는 거였지요. 처음엔 닭이었습니다. 다음엔 염소였고 그 다음엔 황소까지. 죽은 가축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이 없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요.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밤마다 돌석이네 여편네가 새벽에 빨래를 하더라고. 그것도 피 묻은 것을.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번 퍼지니 멈추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축이 죽던 날 밤에도, 세 번째 밤에도 소란이는 새벽녘에 혼자 물가에 나가 무언가를 빨았다는 게지요. 돌석이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새벽잠이 없었고 빨래를 자주 했습니다. 이유는 물어본 적 없었지요. 물어볼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헌데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씨앗조차 뿌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딱 한 번 마음 한켠에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란이는 어디서 온 여자였더라.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나 같은 놈에게 왔을까? 가난한 놈이 복을 받으면 탈이 난다 하지 않았던가? 혹시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돌석이는 재빨리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은 심어진 뒤였습니다. 믿음은 단단한 것 같아도 의심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2부 노승이 건네준 기묘한 물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허름한 행색의 노승이 하나 들어왔지요. 집신이 다 닳아 발 뒤꿈치가 드러났고 등에 맨보찜은 작았지만 무거워 보였습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네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 주인이 착한 사람이니 한번 여쭤보시오. 돌석이는 그날 저녁 노승을 재웠습니다. 밥 한 술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죽이라도 끓여 대접했지요. 노승은 밥을 받으며 돌석이를 오래 바라보더군요. 이상하게도 노승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두 겹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집신 사이로 보이는 발등에 가느다란 검은 마디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댁 아내분이 밤에 어디 나가지 않소? 돌석이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예. 묻는 것에 답만 하시오. 돌석이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빨래를 나가긴 합니다만 노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죽은 가축들 보셨소? 돌석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승이 보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 한 길이의 가느다란 털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하면서도 불그스름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이상한 털이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호랑이 눈썹이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눈에 대고 세상을 보면 만물의 본 모습이 보인다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심성이, 짐승이라면 그 짐승의 진짜 기운이 볼 준비가 되어 있소? 돌석이는 그 털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보면 됩니까? 노승이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노승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돌석이는 밤새 그 호랑이 눈썹을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가 장터에 간다고 하자 돌석이도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몰래 조금 뒤처져 걸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 눈썹을 눈가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장터 한복판이 달라 보였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터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안악들이 흥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본 장터는 달랐습니다. 푸죽간 앞에서 커다란 소리로 웃으며 고기를 파는 김씨, 그는 평소에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썹을 통해 보니 그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돼지의 형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작은 눈이 탐탁지 않은 것 앞에선 순간적으로 번쩍였다가 사라졌지요. 김 씨는 고기를 저울에 올리며 몰래 손가락으로 저울을 눌렀습니다. 손님은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어떠했을까요? 마을에서 가장 점잖다는 그 훈장 어른은 한 안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썹을 통해 보니 그의 혀끝에서 길고 가느다란 것이 날름거렸습니다. 뱀의 혀였습니다. 훈장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공부 못하면 내 아비처럼 된다. 그 말에 아이의 눈이 젖었습니다. 돌석이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언제나 공평하고 너그럽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썹을 통해 보니 그의 등 뒤에 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재빠르고 영악한 쥐, 자기 이익 앞에선 얼마든지 몸을 숨길 수 있는 쥐의 형상이었지요. 돌석이는 눈썹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존재였단 말인가. 매일 보고 웃고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럼 소란이는? 그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소란이는 한약재를 파는 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어들며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지요. 그 옆모습이 얼마나 평온했던지 돌석이는 잠깐 눈썹을 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눈썹을 눈에 댔습니다. 그 순간 본 것을 돌석이는 죽을 때까지 지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3부 장터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소란이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눈썹을 통해 본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9개의 꼬리가 등 뒤로 펼쳐졌고 귀는 뾰족이 솟아 있었습니다. 구미호였습니다. 틀림없는 구미호의 형상이었지요. 돌석이는 눈썹을 내렸습니다. 다시 보면 평범한 아내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눈썹을 댔습니다. 구미호였습니다. 돌석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장터 기둥을 붙잡아 쓰러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흘낏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걱정이 담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란이가 장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석이는 한참 뒤에 따라 걸었습니다. 걷는 내내 머릿속에 뒤엉킨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가축의 간, 새벽마다 빨래를 하는 아내,
피 묻은 치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방금 자신이 눈으로 본 것.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니 뒤따르는 생각들이 모두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약초를 잘 아는 것도, 살림이 나아진 것도 다 무언가 꾸미는 것이 아닐까? 나를 살찌워서 결국 내 간을. 집 앞에 이르자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솥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지요. 그는 조용히 문가로 다가가 문구멍에 눈을 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랑이 눈썹을 눈에 갖다 댔습니다. 부엌 안에서 구미호가 솥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솥 안의 것은 시뻘겋게 끓고 있었지요. 돌석이의 눈에서 핏줄이 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아니야. 아니어야 한다. 내가 본 게 거짓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안 움직이면 내 간이 먼저 뜯길 것이다. 그는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요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느냐? 구미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눈썹이 눈에서 빠졌습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아내 소란이었습니다. 소란이의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여보, 소란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진정하고 들으세요. 닥쳐, 내 간을 노렸던 것 아니냐? 돌석이의 방망이가 내려왔습니다. 소란이가 팔을 올려 막았습니다. 그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솥 안을 보세요. 돌석이가 떨리는 눈으로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것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구슬 같은 것이 물에 녹으면서 붉은 빛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엇이오? 소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여우 구슬이라 하면 아시겠어요? 사부 여우 구슬의 정체. 소란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기침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겨울이면 심해지고 봄이 와도 잘 낫지 않던 그 기침. 제가 약초를 쓸 수 있는 건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론 뿌리가 낫질 않더군요. 돌석이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겨울 기침이 심했습니다. 소란이가 온 뒤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올 겨울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란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우 구슬은 저의 가장 깊은 연기가 담긴 것이에요. 그것을 물에 녹여 먹이면 어떤 병이든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쓰면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 곁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요. 그런데 당신의 기침이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 끊겼습니다. 소란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우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사람이 되면 욕심이 생긴다더군요. 당신이 언젠가 저를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부엌 안에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했습니다. 솥은 여전히 뭉근하게 끓고 있었지요. 붉은 빛이 솥 언저리에 아른거렸습니다. 돌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팔에 난 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낸 멍이었습니다. 방망이로 내리치다 생긴 그 멍이 돌석이의 가슴 한복판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란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마을 사람들 말을 믿어서. 믿는 게 당연하지요. 저는 정말로 여우니까요. 소란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돌석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부딪히는 소리. 문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돌석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앞에는 훈장 어른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김씨, 마을 이장,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몰려와 있었지요. 이장이 손을 들어 돌석이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구미호요. 오늘 밤 불을 질러야 해. 오늘 밤 끝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다 죽는다.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그 부드럽던 이장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훈장 어른도 그랬습니다. 인자하다던 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석이는 갑자기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 눈빛, 아까 장터에서 호랑이 눈썹을 통해 봤던 그 눈빛, 탐욕스러운 돼지, 영악한 쥐, 음흉한 뱀. 그렇다. 저들은 아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란이 앞에 섰습니다. 물러나시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돌석이, 자네도 구미호한테 홀린 게야. 저 년이 진짜 뭔지 알면 그 앞에 못 서지. 압니다. 돌석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물러나시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장이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몇몇이 횃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의 등 뒤에서 소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돌석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란이가 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먼저 마셔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이 아니면 못 마셔요. 소란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진짜 괴물이 드러나는 밤. 돌석이가 솥의 내용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기묘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녹슨 문이 열리는 것처럼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침, 몇 년을 갉아온 기침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돌석이에게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란이가 쓰러졌으니까요. 여우 구슬을 모두 녹여낸 순간 소란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빛이 꺼지듯이요. 돌석이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품 안에 안긴 소란이는 그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소란이. 괜찮아요.
소란이가 가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됐나 봐요. 그 말과 함께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소란이를 끌어내려 했지요. 돌서기가 막아섰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돌서기는 문득 허리춤에 꽂아두었던 호랑이 눈썹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댔습니다. 부엌 안이 달라 보였습니다. 소란이를 끌어내려는 사람들, 물건을 뒤지는 사람들, 구석에서 무언가를 챙기는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의 형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돼지, 뱀, 쥐, 늑대.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눈에 걸렸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의 형상은 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집채만한 지네의 형상이 이장의 그림자 뒤에 겹쳐 보였지요. 수백 개의 발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서기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노승, 호랑이 눈썹을 건네주었던 그 노승의 눈빛. 그 눈빛이 이장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승은 이장이 변신한 것이었고, 이장의 뒤에는 저 거대한 지네가 있었던 것이지요. 돌서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내가 본 건 요괴가 아니라 남의 말을 믿고 움직인 내 모습이었구나. 소란이는 요괴였지만 그 연기가 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란이가 마을에 들어온 뒤로 마을에 큰 재앙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진의 요괴인 이장은 소란이의 연기를 탐냈지만 소란이의 결계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돌서기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호랑이 눈썹을 건네준 것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부추긴 것도 모두 이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서기는 그 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 앞에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소란이가 여우 구슬을 쓰게 만든 것도 결계가 깨지게 만든 것도 결국 자기 손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돌서기의 눈에서 핏물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장 앞에 섰습니다. 내가 알았소.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노승이었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 한 것이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돌석이. 헛소리가 아니오. 돌서기가 호랑이 눈썹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당신이 내게 이것을 줬고 이것을 통해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보았소. 진실을 가리려는 자는 결국 진실을 숨긴 바로 그 도구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방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장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이장의 눈빛이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훈장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근데 가축의 간이 없어진 것은 이댁 이전에도 있었던 일 아니었소? 내 기억엔 이댁 아내가 오기 전부터 그랬는데. 김 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 댁 아내는 나한테 약초를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이장의 얼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실수였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미호 이야기를 너무 급하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이제 균열이 되었지요. 그 균열이 벌어지는 것을
이장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벌떡 일어서며 나가려는 순간 소란이가 바닥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힘이 거의 빠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여우 구슬을 다 녹였다고 했지만 마지막 한 방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이장의 형상 위에 쏟아지자 이장의 몸 위로 진해의 형상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거짓의 껍질이 단번에 벗겨지자 그 형상을 유지할 힘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것은 진의 요괴가 제 모순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밤 이후 마을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이장 자리가 비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했던 말을 돌아봤지요. 훈장 어른은 한동안 마을 어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돌석이네 집 앞에 고기를 두고 갔다더군요. 말 한마디 없이요. 소란이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우 구슬을 다 써버린 탓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채로 초겨울 찬바람을 맞더니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던 돌석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더군요.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봐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여우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지요. 돌석이는 소란이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눈 속에 혼자 두는 것이 싫어서 자기 도롱이를 벗어 봉분 위에 덮어두었다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다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썹은 돌석이의 눈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떼려 해도 떼어지질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돌석이는 평생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얼굴, 음흉한 얼굴, 두려워하는 얼굴, 간혹 진심으로 따뜻한 얼굴. 그것들을 다 보면서도 돌석이는 끝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봄이 되면 뒷산에서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소란이 무덤 위에도 가장 먼저 피었지요. 돌석이는 매년 그 진달래를 보러 산을 올랐습니다. 꽃은 해마다 왔습니다. 요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의심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